네, 앞에서 인스타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데모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데모 세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모 세션 환경은 총 3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퍼블릭 AWS를 통해서 AWS를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플러스 온프렘 VM을 사용을 해가지고 총 3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3티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보통 프론트가 있고 마스가 있고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 형태로 돼 있고 온프렘의 구축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인 온라인 부티크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MS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CPU 4개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은 T2X라지를 해서 사용을 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놨고요. 로봇샵은 인스탄에서 만든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샘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CPU 4개에 메모리 16기가 T2X라지를 AWS 2개의 인스턴스로 구축을 해놨고요. 다 쿠버네티스는 저희는 렌처를 이용을 합니다. 렌처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그 바닐라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구축하기도 편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를 운영, 모니터링, 관리 가능하고 오퍼레이션 가능하고 실제로 인스타나가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야지만 인스타나가 정말 잘 돌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거를 위해서 KS 엔지니어링인 그래니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장애를 일으켜서 정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장애를 인스타나가 적절하게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한 루트 코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 가능한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아키텍처는 이와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인스타나 사스 서비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까 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노리틱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진엑스, 스프링부트, MySQL 이런 식으로 3개의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게 있고요. 3티어 온프레미스라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MSA를 구축한 온라인 부티크 샵이 있고 로봇샵도 MSA로 설계가 돼서 동작하고 있는 이런 식의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쿠버네티스 환경이고 위에는 쿠버네티스는 아닙니다. 밑에 있는 온라인 부티크라 로봇샵은 쿠버네티스 위에 구축이 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쿠버네티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렌처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소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소같이 생긴 이 아이콘이 렌처 아이콘인데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면 해당하는 여기 노드별로 인스타나 에이전트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나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을 때 그 해당 노드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매트릭 값들을 모두 받아서 인스타나 사스로 넘겨줍니다. 인스타나 사스의 UI를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이제 오퍼레이터가 보고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모 아키텍처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처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렌처 소같이 보이는 게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만드는 거는 렌처에서 제공되는 RKE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KE를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했고 그 위에 렌처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저희는 보통 하게 되고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카탈로그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공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헬림 차트를 끌고 와서 구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 많고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EKS, AKS, GK 같은 플랫폼을 다 끌어다가 하나의 툴 안에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K3S 같은 경우는
IoT나 엣지에서 많이 쓰는 아주 라이트한 쿠버네티스 구축 바이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RK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그 위에 렌처를 설치한 방식이고요. KS3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나가 정상적으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KS 엔지니어링인 그램린을 가지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KS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막 뭔가 혼돈의 엔지니어링입니다. 제어 가능한 수준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장애를 일으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장애로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장애로 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디가 좀 취약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툴입니다. 그래서 그램린이라는 툴을 가지고 저희가 어택을 해서 인스타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램린이 제공하는 공격, 실제로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은 크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호스트 영역과 컨테이너 영역, 쿠버네티스 영역, 이렇게 3개가 있고, 각 영역별로 어택, 실제로 장애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리소스라고 하면은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같은 부분에 부하를 주는 겁니다. CPU가 원래 한 10% 사용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95%, 99%를 써서 리소스가 막 올라갔을 때 이 노드의 리소스가 올라갔을 때 어떤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셧다운을 한다던가, 타임 트래블이라고 해서 만약에 인증서가 현재는 다음 달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만료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타임 트래블로 다음 달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로 갔을 때 이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어택의 영역이 있고, 네트워크의 부분은 블랙홀이라고 해서 실제 해당하는 파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이게 이그레스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들을 모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랍을 시키거나 어떤 특정 포트만 허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어택을 해서 실제 잘 되는지 보는 어택이 있고, DNS나 레이턴시나 패킷로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장애를 일으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한 11가지 정도 되는 그 어택의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하진 않을 거고, 일부를 가지고 장애를 가능한 일으켜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로봇샵이라고 하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타넷에서 만든 샘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한 전자상관례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보이시는 아주 예쁜 로봇들이 있는데 로봇을 몇 대 구매하고 그걸 배송하는 쇼핑몰입니다. 앞단에 웹이 있고 뒷단에 보시면 카트, 유저, 카탈로그, 레이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그 서비스들은 어떤 부분들은 Node.js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PHP로 돼 있고, 그러니까 쉬핑 같은 경우는 자바로 돼 있고, 디스패치라고 하는 서비스는 고 언어로 돼 있고, 뒷단에 Q는 RabbitMQ, 페이먼트는 파이썬,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를 쓰기도 하고 레디스를 쓰기도 하고 MySQL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조합을 해놨습니다. 인스타나는 이런 모든 다양한 기술들을 MSA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샘플을 만들었고요. 이 샘플을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타넷에서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가시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어떤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실제 페이먼트가 되는 건지를 아무런 조작하지를 않아도 그냥 인스타나 에이전트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이 가시성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그림들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페이먼트가 이쪽 페이팔이라던가 유저라던가 아니면 로봇샵이라고 하는 이런 거랑 어느 정도 통신, 콜이 이루어지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힙스터샵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로봇샵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자바, 노드.js,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스타나를 통해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인스타나는 대부분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설치는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그 중간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한 줄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노드당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설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데몬셋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나 에이전트라고 하는 데몬셋이 해당 쿠버네티스의 데몬셋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 데모 환경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 로봇샵을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AWS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샵 OSSQL.com 3만 번 포트로, 노드 포트를 열려서 서비스를 프론트를 들어간 상태고요. 네. 중간에 보시면 앵귤러, 엔진엑스, 노드.js, 자바, 파이썬, 고랭, PHP, 몽고DB, 레디스, MS SQL 모두 이용을 해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 이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테고리에 AI에 있는 스탠이라고 하는 놈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67유로인데요. 5개 정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도 아까 요놈 네 별로 안 예쁘고 사이버도 있고 익셉셔널 요놈 한번 2개 정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트에 총 2383유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체크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체크아웃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사이트 쇼핑몰로 보이지만 그 전단에 보였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쪼개져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제각각 다른 언어들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건 노드.js, 어떤 건 뭐 엔진엑스, 뭐 어떤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S의 사상이고요. 지금 shipping information에서 저는 어디로 한 2,300불 정도 유로 되는 거예요. 일본에 도쿄로 쇼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캘큘레이트 되면은 배송비만 410유로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페이먼트 아까 그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었나요? 그렇게 돼서 구축이 되는 이 부분이 실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로 이루어진 스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요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인스타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는 에이전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설치하는 거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 인스톨링 에이전트라는 클릭해서 들어오면 그 인스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쿠버네티스에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헬림 차트 방식으로 보통 설치를 합니다. 옵션은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되고요. 헬림 차트 방식으로 온라인 부티크라고 한 구글에서 제공한 MS 애플리케이션에 인스타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 한 줄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오른쪽 화면에 쭉 돼 있고요.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됐을 때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펭귄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펭귄 모양의 그림이 처음에는 센서가 어떤 것들이 동작하고 있는 해당 노드에 어떤 것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통짜의 블락으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그거를 게더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블락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인스타나 에이전트 파드에 들어가서 로깅을 긁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센서들이 이렇게 쭉 뭔가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툴 자체는 그 K9S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온라인 부티크가 디텍션이 됐습니다.
하나의 그 블락은 하나의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블럭을 다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밑단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뭔가 세 개가 디텍션이 돼서 올라옵니다. 오른쪽에 네, 러닝한 거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점점 그 블락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원래 3개였는데 쭉쭉쭉쭉 더 많이 나가집니다. 그만큼 센서가 동작을 해서 온라인 뷰티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 애드 서비스, 카트 서비스, 체크아웃 서비스, 커런시, 이메일 프런트, 로드 채널 여러 가지들이 하나 게더링 돼서 쭉 올라오게 되고, 그것들이 인스타나 사스로 모두 모여서 엔드 유저, 데브옵스 엔지니어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해당하는 하나의 레이어, 그 층 자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디스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네, 노드.js, 엔진엑스 이렇게 쭉 그거에 맞는 아이콘들도 오른쪽에 쭉 보입니다. 에이전트가 원래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2개밖에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3개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온라인 뷰티크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가 보이고요. 에이전트 자체도 모니터링 된다고, 관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사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0.05, 0.06 정도 되고요. 0.02 정도밖에 안 되네요. 물론 더 파워풀한 CPU면 실제 사용률은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메모리는 한 100메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노드에 돌아가면 더 많은 거를 요구는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한 노드에 돌아간다고 보면 한 100메가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트워크도 그 관리, 센서가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도 에이전트 자체에 모니터링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총 오른쪽에 보이는 원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총 3개의 엔진엑스, 와스, 백엔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블럭이 3개가 보이고요. 여기 보이는 요 그림, 이 펭귄같이 생긴 이 그림은 로봇샵입니다. 로봇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쭉 보이는데, 일부러 AWS 인스턴스 자체를 메모리를 좀 작게 잡아놨습니다. 그 EC2의 그 충분한 리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일부러 거의 맞는 정도, 약간 좀 버겁다 할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정상적인 거고, 노란색으로 약간 황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 시스템이 뭔가 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거든요. 리소스가 부족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EC2 인스턴스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뷰는 지금 보여드리는 뷰는 이제 호스트 단위인데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십니다. 지금은 그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쿠버, 큐브 시스템, 온라인, 로봇샵 뭐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쪼개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매니지먼트 가능하시고요. 그 하단에 블락들을 올려보시면 이 블락에 어떤 서비스,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몽고DB건 뭐 웹이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UI가 되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쭉 봅니다. 이 부분은 EUM인데요. EUM은 그 아까 설명드리기 전 세션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인스타나 에이전트는 설치만 하게 되면 뭐를 컨피그를 해주실 필요도 없고 플러그인을 뭐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웹사이트에 대한 엔드 유저 단의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면 웹사이트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셔야지만 그거에 대한 매트릭 값이 사스로 올라가서 그 결과 값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만 수동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레디가 됐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제 뭐 메인 페이지에 있는 index.html이라던가 이런 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됩니다. 네. 해당 페이지는 제가 그 자동적으로 뭐 5초, 1초 주기로 뭔가를 계속 로딩을 하는 스크립트를 돌려놨기 때문에 3티어 어플리케이션의 앞단에 그 프론트가 받고 있는 로드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랜덤한 방식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로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당연히 큰 문제가 없고요. 네, 얼마나 이제 로딩을 했는데 얼마나 리스판스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스피드는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리소스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로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99%는 어느 정도,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다 계측이 가능해서 바로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이 패스는 도대체 어디를 가서 이제 호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콜 패스가 쭉 보입니다. 지금 이제 로컬에 돼 있기 때문에 로컬 IP 볼 수 있고요. 에러는 없습니다. 지금 에러 스코어이라고 해서 에러나 스코어이 전혀 없고 그냥 콜 수만 쭉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콜의 레이턴시는 10ms, 그러니까 99%가 10ms 이내입니다. 그리고 절반 50%는 5ms 이 정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어떤 특정 그걸 본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흐름을 보는 용도가 좀 많습니다. 트렌드가 어제는 이 정도 접속이 되고 이 정도 로드가 있었고 이 정도의 리스판스가 있었는데 주말이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을 보는 용도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고 패스에 어디가 많이 콜이 됐는지 히스토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나 이런 페이지들을 제가 자동적으로 콜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콜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려면 클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작이 돼서 언제 리트리블 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 URI를 접속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여기서 콜을 했다 보이지. 아까 이제 전 장피에서 보여드렸듯이 좀 데모가 좀 더 큰 이제 EUM이 설치가 된 곳은 한국도 있고 북미도 있고 이제 지오그래피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구축한 사이트가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로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300콜 정도, 390콜 정도가 발생을 했네요. OS도 가능하고요. 컨트리로 어디에서 이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티어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로드는 루트로 많이 이제 카운트가 당연히 되고 온타임은 196ms 정도. 어떨 때는 좀 더 빠르고 어떨 때는 좀 더 느립니다. 어플리케이션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총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로봇샵이 가지고 있는 총 서비스 리스트, 온라인 부티크 샵이 가지고 있는 총 서비스 리스트, 3티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서비스의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고 왼쪽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은 그거에 제가 관찰을 하고 싶은 거를 필터링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것 위주로 관리를 가능합니다. 로봇샵은 현재 15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고요. 온라인 부티크는 그냥 하나만 묶어놨고 3티어는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는 로봇샵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부티크, 일부는 3티어 있지만 기존점은 로봇샵 위주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보였는데 페이먼트가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레이턴시도 페이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558ms로 레이턴시가 제일 높고요. 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레이팅이 제일 많네요. 여기 보시면 페이먼트에 20개의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죠. 레이팅이나 페이팔, 카트, 디스패치 다 제로인데 얘만 페이먼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게 로딩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돌렸기 때문에 페이먼트에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페이먼트 서비스는 동작을 하고 그 서비스는 계속 하는데 엔드 유저 단에서는 여기에 뭔가 잘못된 거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스타나는 디텍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페이먼트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 그림은 디펜던시라고 해서 그림의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런 그림이나 이런 다른 걸 클릭을 했을 때
이 다이나믹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페이먼트가 뒷단에 있는 유저라든가 페이팔, 로봇샵, 페이팔.com, 레이팅, 카트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육안으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현재는 아무런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플로우만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콜수로 보게 되면 콜이 가장 많은 놈, 가령 지금 여기 보면 레이팅이 가장 콜수를 많이 받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레디스도 생각보다 다른 원형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콜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50콜이고요. 이제 원하는 모니터링 포인트, 가령 카트가 어떤 역할들과 같이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되는지를 보려면 그 위치에 마우스를 호버링해서 있다가 놓게 되면 이놈은 카트 같은 경우는 shipping과 페이먼트랑 통신하게 되고 뒷단에 레디스랑 통신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에러는 없습니다. 에러는 없고 이 해당하는 서비스는 Node.js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탈콜은 134콜. 지금 기준이 한 1시 11분에서 1시 23분 거의 한 11분, 12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기간에 콜이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에버리지 레이턴시는 10밀리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캐털로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디펜던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전체를 다 개발하진 않고 어떤 일정 부분을 개발하고 또 다른 개발자 일정 부분을 개발해서 그게 모여서 하나의 서비스, 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뭐 개발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통신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인스타나 같은 툴을 이제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하나의 다이나믹 그래프로 보이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페이먼트가 아까 20개 정도 오류가 났었는데요. 일부러 오류가 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트로 콜을 한 부분을 보면 슬래시 페이에 슬래시 파트너스 57번이라고 실제 여기는 없는 값을 계속 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되고 있는데 서비스를 되지만 없는 값을 호출하니 없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페이먼트 57 하게 되면 콜을 하게 되고 와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가면 실제로 그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오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콜을 했다. 어디로 갔고 근데 이제 없으니 오류가 발생을 했다 라고 바로바로 트레이싱하고 루트 코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노드에 관련한 거고요. 지금 클러스터가 지금 총 2개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모니터링 관리 가능합니다. 서머리는 CPU나 메모리나 파드 이런 것들을 쭉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CPU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리퀘스트, 리밋, 캐퍼시티 실제로 여기 메모리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8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존재하는데 실제 리퀘스트한 것들은 2기가 정도밖에 안 되고 리밋은 3기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스템 가용 대비 실제 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드 같은 경우도 현재 러닝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배포가 안 되거나 펜딩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파드의 펜딩 상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탑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들 위주로 보여주고 그리고 탑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케이션이 3개일 경우에는 3개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겠죠. 현재는 그냥 하나씩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호버링을 하게 되면 시간별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리퀘스트, 리밋, 캐퍼시티 이런 게 보입니다. 디테일을 눌러보면 현재 컴포넌트 상태라든가 이벤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별로도 할 수 있고 디플로이먼트
대로 관리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부러 EC2 인스턴스에 대한 사이즈를 작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CPU가 거의 80% 이상 KPI 모니터링 KPI로 봤을 때 80% 이상이면 워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워닝 상태 모니터링 확인하는 팝업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몬셋은 지금 총 4개가 돌고 있고 정상적으로 헬스 상태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데몬셋이 하나여야 되는 하나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으니까 헬스 상태는 오케이고 스테이트풀은 현재 하나 있습니다. 레디스도 하나 있는데 하나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보통은 클러스터 IP로 인터널로 돼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서비스 돼 있는지까지 바로바로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가능하십니다. 파드는 로봇샵에 있는 파드는 36개고 36개들이 정상적으로 러닝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크래시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원하면 알럿을 이제 보내서 웹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는 현재 로봇샵 하나고 AWS에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맵이라고 해서요. 좀 더 그냥 쿠버네티스를 가서 이제 보시면은 약간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로봇샵 네임스페이스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동작을 하고 큐브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서트 매니저 그리고 그 값들 자체는 파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파드가 하나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고 파드가 2개 있을 때는 좀 더 크게 보여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좀 재밌는 그림이고요. 이 부분은 로봇샵의 지금 리소스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값으로 맵을 그려주는 겁니다. 로봇샵이 가장 많은 메모리를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그림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1기가 이런 식으로 밑에도 1기가 그 사이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놈이 사용을 하고 있고를 좀 더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아무래도 큐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170메가 정도를 사용하고 서트 매니저는 거의 0바이트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리 대상에서 좀 멀어지고 왼쪽에 보이는 로봇샵 서비스 위주의 것들 그리고 메모리나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그려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포인트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메모리 MySQL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쇼핑 이런 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더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컨테이너로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언헬시 상태에만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위주로도 애널리틱이 가능합니다. 이제 MySQL을 찍게 되면 MySQL만 서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위주, JVM, 스프링 부트, 노드.js 원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소팅 자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대로 소팅이 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에서 뭔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거에 원하는 수량을 카트에 넣고 그를 페이먼트를 해서 shipping을 하는 거를 스크립트로 돌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당 콜이 A에서 Z까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은 시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373 이렇게 얼마 안 되게 하나 했던 그 흐름도를 플로우를 하나 이렇게 쭉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트 get 해서 결국에 리스판스가 돼서 레이턴시는 1초 정도 발생을 해서 1초 안에 이제 엔드 유저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이싱이고요. 트레이싱은
리피터 샵에 대부분은 레이턴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리스판스가 되기 때문에 큰 관리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메뉴에 있는 포스트 페이 파트너 57, 이거는 이제 계속 에러가 나기 때문에 레이턴시도 길고 결국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이니까 레이턴시도 굉장히 작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그린 상태고, 네, 요런 부분들 빨간색 되는 것들을 보고 루트 코드를 제공하는 거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쿼리를 어떤 거 날리는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렉트해서 시티에 어떤 도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엔드포인트가 어디에서 어디를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 데모를 보여드린 것들은 인스타나가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노드가 구동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루트 코드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쿠버네티스의 관리 포인트, 오브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했었고요. 당연히 인스타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러라도 장애를 일으켜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 건지까지 좀 보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램린 같은 KS 엔지니어링을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이 시스템에 대한 로버스트, 실제로 어떤 장애 포인트가 되더라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될 건지를 좀 가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램린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인스타나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인스타나 이제 디펜던시, 실제 다이나믹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호스트, 그러니까 그램린을 해당 노드에 동일하게 에이전트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로봇샵만 에이전트를 깔아놨고요.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 호스트라고 보이고,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그램린에 어택을 하는 관리자 UI 화면입니다. 네, 컨테이너를 찍으면 총 72개의 컨테이너가 도는 게 확인이 됩니다. 페이먼트, 몽고DB, 디스패치, 레비demq, 캐탈로그, 웹,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있는 것들 당연히 다 자동적으로 디텍션이 돼서 그램린에서도 이런 UI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MySQL을 찍으면 이 많은 72개의 컨테이너 중에 내가 찍은 MySQL이 이렇게 바로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그 레디어스 안에 제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서 유관적으로 바로 보입니다. MySQL 웹을 찍게 되면 또 이렇게 보이고요. 어택은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CPU나 디스크나 IO 메모리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켜 보는 거고, 스테이트는 프로세서를 죽인다던가, 그리고 네트워크는 블랙홀이라고 해서 인그레스, 이그레스를 막거나 이래서 실제 트래픽을 막는 형태, DNS는 DNS 서버만 막고, 레이턴시는 리스판스는 주는데 리스판스를 만약에 원래 1ms 이내에 원래 리스판스를 주거나 10ms 이내에 주게 돼 있는 일반적인 상태였는데, 플러스 100ms, 플러스 500ms를 주게 되면 그만큼 기다렸다가 리스판스를 주는 어택입니다. 패킷로스는 패킷을 실제 리스판스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고, 랭스를 120초로 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블랙홀 어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어택을 내리게 되면 처음에는 펜딩으로 됐다가 이 어택이 해당 노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이 되게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인그레스랑 이그레스를 모두 막는 형태로 서비스가 막혀집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겠죠. 인스타나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반응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랍 올 이그레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도 모두 막을 거고 들어오는 패킷도 모두 막을 겁니다. 네, 이런 상태로 보면은 실제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던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까지 저희가 이그레스, 인그레스를 다 막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을 11개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면 리턴 밸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 당연히 네트워크를 막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하더라도 그 쿼리에 대한 응답을 당연히 못 받겠죠. 네. 커넥션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리턴 에러가 납니다. 여기 하단에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커넥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상태를 보고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오퍼레이터가 그 시스템을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커넥션 타임드 아웃이라고 에러가 나서 문제가 있는 거를 인스타나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 네. 더 많은 것들이 에러 이렇게 쭉쭉쭉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그 시스템의 루트 코드를 이해하고 그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총 120초, 그러니까 한 2분 정도만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2분이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장애가 해소가 됩니다. 이제 장애가 이제 지금은 또 발생을 안 하게 에러가 이제 쭉 없는 상태가 인스타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또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또 서비스에 좀 다른 거를 좀 더 해볼까요? 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장애를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주고 한 2분 동안 120초 동안 2000ms의 리스판스를 늦게 주는 어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딩으로 됐다가 이게 에이전트에 정상적으로 장애가 심어지게 되면은 네, 지금 2000ms라고 레이턴시를 주게 되고 주게 됐을 때 원래는 레이턴시가 없습니다. 레이턴시가 거의 7ms, 8ms였다가 이 레이턴시를 주게 되는 그 순간 네, 8000ms 이런 식으로 2000ms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서비스가 다이렉트로 동작을 하는 거에 임팩이 되는 거는 2000ms게 되고 그 앞단의 다른 서비스가 뒷단의 서비스랑 연동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타임아웃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00ms 이런 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준 만큼 레이턴시 2000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KPI를 모니터링 KPI를 낮추게 되면 이 헬스 상태가 그린 상태가 아니고 이게 이제 헬스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줄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의 세팅 컨피그레이션은 그 사스 쪽에서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아니라 사스 쪽에서 모니터링 KPI를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해시 상태가 이제 그린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 자체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레이턴시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2000ms 레이턴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트가 이제 원래는 되게 짧은 시간에 동안에 이렇게 막 늘어났죠. 그래서 레이턴시가 이 정도 있으면 시스템에 리소스를 많이 먹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로도 가능하고요. 로봇샵에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카탈로그를 찍게 되면 카탈로그가 갖고 있는 레플리카 셋이 있습니다. 레플리카 셋을 선택을 하면 레디어스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레플리카 셋, 파드 이런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택은 CPU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초, 한 2분 동안 CPU로는 50% 그리고 모든 코어에 발생을 해서 어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U가 총 4개의 코어가 있는데 4개의 코어에 대해서 한 50% 정도에 대한 부하를 가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해당 시스템에서 마구마구 해서 CPU를 사용량을 막 가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고 노드 레벨에서 이제 부하를 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하가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인스타나가 정상적으로 그걸 디텍션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카탈로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카탈로그 쪽 시스템 리소스를 보시면 기본 현재는 UCG가 0.01인데요 CPU 사용량이 조금 이게 디텍션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디텍션 약간의 그런 거를 감안하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CPU의 사용률이 원래 50%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서는 50% 4개 코어에 대해서 카탈로그 서비스에 어택을 해서 한 CPU를 막 이만큼 써야 되는데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UCG가 0.19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탈로그라고 하는 서비스는 CPU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CPU 리밋이 만약에 없는 그 파드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0.2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총 한 여기 4코어의 50% CPU의 사용량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UCG가.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CPU 리밋을 0.2로 걸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애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당 파드는 그 이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쿠버네티스를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인스타나의 어떤 역할과 이런 케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데모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어택은 성공은 했습니다. 대신 그거를 쿠버네티스 쪽에서 리소스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이상 어사인을 해주지 않는 아주 잘 구성이 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툴인 인스타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쿠버네티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모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좀 더 유익한 아젠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